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출근 날부터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매일 무시당하며 심부름꾼 취급받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복수보다 더 달콤한 정의의 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형 종합병원 복도에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간호복을 입은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병동으로 향했어요.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간호조무사예요. 지은이 간호부장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호부장은 위아래로 지은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학력이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습니다. 간호부장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마침 복도에는 환자 가족들과 다른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 대학생들도 취업 안 되니까 이런 데까지 오는군요.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종합병원이에요. 대충 배운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3층 정형외과 김 환자한테 가져다 주세요. 간호부장이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받으려는 순간 일부러 손을 놓아버렸어요. 약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나, 첫날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주변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간호사, 괜찮나? 첫날이니까 그러겠지. 지은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약을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빨리빨리요. 환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간호부장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애써 다른 곳을 보며 모른 척했습니다. 지은이 약을 다 주워 담고 일어섰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은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정형외과 병실에 도착하자 70대 김 환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새로 온 간호사님이군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아까 아래층에서 봤는데 부장님이 좀 심하게 하시던데요. 김 환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인데 저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지은이 약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어요. 쟤 봤어? 아침에 약 떨어뜨리던데. 부장님이 왜 저랬을까? 평소엔 신입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글쎄,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지은이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힘들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도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부장님이 저렇게 심하게 하는 건 처음 봐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지은이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다른 이유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오후에는 더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부장이 지은을 따로 불렀어요. 오늘부터 당신 업무 정해드릴게요. 병동 청소, 물품 운반, 그리고 야간 근무 때 서류 정리. 다른 신입 간호조무사들보다 훨씬 많은 업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약 설명할 때 조심하세요. 잘못 설명해서 문제 생기면 당신 책임이에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이 혼자 간호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약품 보관함을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약품 목록을 확인하던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입고된 약품 수량과 현재 재고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노트에 그 내용을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약품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도 안 맞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업무가 끝났습니다. 지은이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시작이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의 모욕과 차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어요. 병원을 나선 지은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간호사님이세요? 늦게 퇴근하시네요. 네, 야간 근무였어요. 택시가 부산 해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큰 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어떻더니? 아버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지은의 아버지는 삼성의료원을 설립한 이병훈 회장이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간호부장이 첫날부터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약품 재고가 맞지 않아요. 명백히 누군가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지난달 감사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보고받았어. 아버지는 왜 저를 간호조무사로 보내신 거예요? 지은아, 내가 보건행정을 전공했잖니. 그리고 현장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아무도 내가 내 딸인 줄 모르니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지은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본 건데요. 고가 항생제 재고가 30% 정도 빠져 있어요. 30%나? 네. 그리고 간호부장이 신입을 유독 심하게 대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장이 찻잔을 들며 물었어요. 어떤 느낌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아는 걸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봐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신분을 바꾸고 들어간 거 아무도 모르죠? 당연하지. 인사팀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 서류상으론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다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요. 간호부장이 지은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어제 일찍 갔더니 오늘은 일찍 오네요. 열심히 하려는 건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더 특별한 업무 주겠어요. 간호부장이 서류 뭉치를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약품 발주서예요. 이거 다 입력하고 재고와 맞춰보세요. 지은이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오늘 안으로요. 그리고 틀리면 안 되니까 꼼꼼히 해요. 오후에 약무가를 들렀을 때였습니다. 약사가 지은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새로운 조무사님이죠? 발주서 작업 어때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런데 약품 단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약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들이 있어요. 아, 그건 의료용이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약사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은이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약품 단가 조작이 확실해요. 어떻게 확인했니? 발주서를 직접 봤는데 같은 약품인데 제약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약사도 제가 질문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이 회장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니?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호부장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구나. 증거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들키면 안 돼. 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문제를 의심하셨어요? 작년부터 병원 수익이 이상하게 나왔어. 약품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지은이 노트를 펼치며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파악한 건 약품 재고, 누락과 단가 조작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네, 그런데 혹시 제가 들킨다면? 이 회장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즉시 그만둬라. 내 안전이 더 중요해. 아니에요, 아버지.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지은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큰 돈이 관련된 일이라 위험할 수도 있어. 지은이 결의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더 해야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돼요. 다음 날부터 지은의 진짜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별받는 신입 간호조무사였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어둠을 밝혀낼 숨은 요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은의 업무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를 한 후에도 아침 일찍 나와 청소를 해야 했어요. 이지은 씨, 오늘 점심시간에 의료진 회의 준비 도와주세요. 간호부장이 피곤에 지친 지은을 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정리하고 자료 복사도 해놓으세요. 다른 간호사들은 정상적으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은만 혼자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의 준비를 하던 중 지은이 우연히 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약회사와의 계약서였습니다. 이상하네. 계약서상 약품 단가와 실제 발주서의 단가가 다른 약품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왜 같은 약인데 가격이 다르지?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간호부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지은 뒤에 서 있었어요. 아, 회의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서류는 회의 자료가 아닌데요.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실수로 섞여 있는 줄 알았어요. 간호부장이 서류를 빼앗으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앞으로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특히 함부로 서류 보지 말고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은이 병동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환자 보호자 한 명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간호사님, 이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병원보다 2배는 비싼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은이 약물가에 문의하러 가던 길에 간호부장과 마주쳤어요. 또 뭔 일이에요? 환자분이 약값에 대해 문의하셔서요. 환자 문의는 간호부장인 제가 직접 처리해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녁에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은이 더 구체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약품 보관실 열쇠를 받아 재고를 점검했어요. 항생제 A 재고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5개밖에 없네.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소화제 비도 30개 부족하고 1시간 동안 확인한 결과 전체 약품의 20% 정도가 서류상 재고와 맞지 않았어요. 그때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또 야근이에요? 네, 재고 점검하라고 해서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네, 뭐요?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지은이 손을 멈추고 아주머니를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도 신입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갑자기 그만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만두게 됐죠. 왜요? 너무 많이 알려고 했거든요. 특히 약품 관련해서. 지은의 등에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뭐예요? 김미영 씨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아주머니가 걸레를 들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도 조심해요.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새벽에 집에 돌아온 지은이 아버지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예전에 김미영이라는 간호조무사 있었죠? 김미영? 왜? 그분이 어떻게 그만뒀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회장이 다음날 인사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아, 김미영 씨는 환자 약물 사고로 해고됐다고 되어 있어. 정말요? 하지만 이상해. 그 사람 근무평가는 아주 좋았거든.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계속할 거예요. 김미영 씨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위험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호부장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지은의 모든 행동이 주시받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지은에 대한 감시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간호부장이 직접 지은의 업무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이지은 씨, 어제 야간에 뭐 했어요? 재고 점검하고 서류 정리했어요. 재고 점검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지은이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처음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간호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내에 끝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일은 하지 말고요. 그날 밤 지은이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네, 거의 끝나가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뭔가요? 김미영 씨가 남긴 거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걸 갖고 계신 거예요? 미영 씨가 그만둘 때 저한테 맡겼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면서. 공책을 펼쳐보니 약품명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약품 입출고 기록이에요. 미영 씨가 몇 달 동안 직접 확인해서 적은 거예요. 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뒀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영 씨가 쫓겨난 거예요. 지은이 공책을 자세히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생제들이 계속 빠지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아주머니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오는 날짜와 빠지는 약품 수량이 일치해요. 정말이네요. 이건 명백한 증거잖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미영 씨도 이런 증거 있었지만 오히려 누명 쓰고 쫓겨났거든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도 똑같은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숫자만으론 안 돼요. 지은이 공책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아주머니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이 병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다 봤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예전엔 정말 좋은 병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돈만 밝히게 됐어요. 언제부터요? 한 3년 전부터요. 새로운 제약회사들과 계약하면서부터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가 재빨리 공책을 지은에게 밀어줬습니다. 빨리 숨기세요. 지은이 공책을 가운에 감추는 순간 간호부장이 나타났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네, 거의 끝났어요. 간호부장이 아주머니를 보더니 말했어요. 김아주머니, 청소는 다 끝났죠? 네, 부장님. 그럼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서 간호부장이 지은을 유심히 봤어요. 요즘 야근이 많이 힘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사람들은 훨씬 빨리 끝내는데. 지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점점 빨라질 거예요. 간호부장이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이 시간 일찍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부장이 나간 후 지은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공책이 발각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이 아버지에게 공책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이 회장이 공책을 꼼꼼히 살펴본 후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구나. 김미영 씨가 정말 꼼꼼하게 기록해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어떤 증거요? 이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해. 지은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계속 해보려고요. 김미영 씨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어요. 김미영의 노트를 바탕으로 지은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들의 방문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한 제약회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유니팜 김대리입니다.
간호부장이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김 대리님. 지은이 멀리서 지켜보니 둘이 간호부장실로 들어갔어요. 30분 정도 후에 김 대리가 나올 때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날 오후 지은이 약품 보관실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고가 항생제 몇 박스가 사라져 있었어요. 김미영 씨 기록이 정확하네. 이제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올 때마다 특정 약품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 우연히 간호부장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 물량은 평소대로 준비해 주세요. 가격은 기존대로 하고요. 혹시 새로 들어온 직원 있나요?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간호조무사 하나 있어요.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간호부장이 지은을 발견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 왔는데요. 오후 근무 시작하려고요. 간호부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앞으로 부장실 근처에는 함부로 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 중에 지은이 더 결정적인 발견을 했어요. 간호부장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영수증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각을 맞춰보니 현금 거래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영수증 날짜는 김 대리가 방문했던 그날이었어요. 지은이 급하게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의무가 박 과장이 간호부장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번 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평소보다 20%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목도 늘어나겠네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지은이 숨어서 듣고 있는데 박 과장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 있나요? 지은이 재빨리 숨었지만 들킨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신입들이 너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간호부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특히 그 이지은이라네요. 너무 이것저것 묻고 다녀요. 조심해야겠네요. 오후에 간호부장이 지은을 불렀어요. 이지은 씨, 오늘부터 근무 시간 조정할게요. 어떻게 조정하나요? 야간 근무는 당분간 빼고 대신 낮에만 일하세요. 이는 지은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야간에만 할 수 있는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인력 조정이에요. 하지만 간호부장의 표정에서 의심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위험해? 지은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간호부장과 의무과장, 그리고 제약회사가 한패해요. 증거가 이렇게 많다면 이제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장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너무 위험해.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들키면 어떻게 할 거니?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해봐야죠. 이제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다음 주부터 지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병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와의 계약 갱신식이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계약식이 있어요. 모든 부서장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간호부장이 직원들에게 공지하며 말했어요. 특히 약무과와 간호가는 필수 참석이에요. 지은이 이 소식을 듣고 직감했어요. 이번이 결정적인 기회라는 것을. 청소 아주머니를 따로 만나 상의했습니다. 아주머니, 계약식 날 청소 들어가실 수 있나요? 왜요? 마지막 증거를 잡아야 해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요. 계약식 전날 밤 지은이 아버지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계약식에 참석하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너 정말 괜찮겠니? 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김미영 씨 노트, 약품 재고, 불일치 기록, 현금 영수증 사진,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통화 녹음도 있어? 네,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간호부장과 제약회사 직원 대화요. 이 회장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은아, 내일 정체를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끝나. 정말 후회 없겠니?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이 병원이 바뀔 수 있어요. 계약식 당일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회의실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유니팜과 삼성의료원 파트너십 체결식. 오전 10시 계약식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임원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은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부장은 앞자리에 앉아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 과장도 옆에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팜 김상무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 유니팜은 지난 3년간 삼성의료원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간호부와 약무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한 약품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지은이 뒤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증거 자료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약품 공급량을 30% 늘리고 단가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은이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간호부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지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팜 김상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누구신지요? 지은이 파일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저는 지난 2달간 이 병원의 약품 거래를 조사해 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약서의 약품 단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300%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호부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해요. 당장 나가요. 하지만 지은은 계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매월 공급된 약품 중
상당량이 불법으로 빼돌려져서 되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재고 관리 장부와 실제 재고의 불일치 기록입니다. 지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이병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호부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신입 직원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회장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현금 거래 영수증도 있습니다. 매월 유니팜에서 간호부에 500만 원씩 현금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유니팜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리베이트죠. 약품 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진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간호부장이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신입 직원이 뭘 안다고. 하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여기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 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평소보다 20%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간호부장과 박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목도 늘어나겠네요. 박 과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부정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 하시나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김미영 전 직원이 남긴 3년간의 상세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니팜 김상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정당한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계약이요? 지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약품을 다른 병원에는 박스당 5만 원에 공급하면서 우리 병원에는 15만 원에 공급하는 게 정당한 계약인가요? 이병훈 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지은 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은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제 진짜 이름은 이연주입니다. 삼성의료원 설립자 이병훈 회장의 딸입니다. 간호부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지시로 병원 내부 조사를 위해 신분을 바꿔 들어온 겁니다. 이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현주야, 수고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지난 2달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약품으로 장사를 하는지 말이에요. 간호부장이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저희는 단지 병원 운영을 위해서요? 현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환자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내면서 고통받는 걸 보고도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니팜 김상무가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상무님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진을 매수해서 환자들을 속인 거죠.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이 회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입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간호부장이 무너지며 말했어요.
회장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어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박 과장과 유니팜 관계자들도 연행되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2달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회의실 뒤에서 현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김미영의 억울함이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현주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현주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2달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신입 간호조무사가 사실은 회장의 딸이었다니.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현주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현주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환자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정식으로 병원 혁신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현주가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새로 부임한 간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팀장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현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약품 관리 시스템 개선이었어요. 모든 약품 입출고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복수업체 경쟁 입찰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공식적으로 환자 권익보호자문위원으로 임명됐어요. 아주머니, 앞으로 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요. 30년간의 현장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환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약값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그전엔 너무 비싸서 치료받기 힘들었는데, 현주가 병동을 돌며 환자들과 대화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희 병원을 믿고 치료받으세요. 이제 정말 환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예전에 현주를 무시했던 직원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2달 동안 그런 고생을 혼자 다 하셨다니. 하지만 현주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김미영 씨와 청소 아주머니 덕분이죠. 현주가 가장 기뻤던 건 김미영을 다시 병원으로 모셔온 것이었어요. 미영 씨,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억울함이 풀린 것 같아요. 김미영은 환자 안전관리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녀의 꼼꼼함과 경험이 환자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6개월 후 삼성의료원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됐어요. 약품 가격 투명화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의료진들도 정말 친절하고 믿을만해요. 현주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현주야, 내가 해낸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병훈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됐구나. 현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네. 현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현주의 모습은 2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하고 현주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예전에 무시당하고 괴롭힘받던 그 복도에서 현주는 이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현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죠. 현주가 병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환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병원이 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병원에 숨겨진 진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처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